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오태구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Strain Engineering of the Magnetic Multiple Moments and Anomalous Hall Effect in Pyrochloride Thin Film입니다. 오늘은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파이로클로리리데이트란 물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거기서 아노말러스 홀 이펙트를 측정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스트레인이 걸린 네오디뮴2 이리듐2 O7 방막에서 저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인터랙션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스피노비 커플링이고 다른 하나는 일렉트론 코릴레이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할 때 우리는 그 시스템을 스피노비 커플드 코릴레이티드 일렉트론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스피노비 커플드 코릴레이티드 일렉트론 시스템의 일반적인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피노비 커플링과 코릴레이션이 모두 큰 이 빨간 동그라미 안의 영역에서는 새로운 코릴레이티드 토폴로지컬 페이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액션 인슐레이터, 와이어 세미 메탈, 스핀 리퀴드 같은 페이즈들입니다. 여기서 연구한 파이로클로르 이리데이트란 물질은 이 영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파이로클로르 이리데이트 또는 R2 이리듐2 O7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졌습니다. 잘 보시면은 정사면체가 서로 코너 쉐어링을 하면서 연결되어 있는데요. 각 벌텍스에는 이리듐 또는 레어얼스가 살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물질에서는 온도가 낮아지면 모든 스핀이 안 또는 밖을 향하는 오린-온아웃 오더링이 생긴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파이로클로리데이트 안티페어럼 마그넷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슈는 이 물질이 와일 세미메탈이 예측된 가장 첫 번째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1년도 PRB에 실렸던 이 논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많은 연구들이 이 물질에서 와일 세미메탈이 발견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와일 세미메탈이 재미있는 이유는 바로 와일 세미메탈 내에 있는 와일 포인트들이 각각 퀀타이즈 토폴로지컬 차지를 지니고 있는 토폴로지컬 페이즈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굉장히 독특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Fermi Arc, 그 다음에 Chiral Anomaly 또는 Anomalous Hall Effect 등의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Anomalous Hall Effect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와일 세미메탈의 Anomalous Hall Effect는 1000벡터라는 양에 비례하는데요. 1000벡터는 한 쌍의 바일 포인트 사이에서 정의된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서 와일 세미메탈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인슐레이팅하기 때문입니다. 이 왼쪽 그림은 실험 결과를 나타낸 건데 다양한 레어얼스를 통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 대부분의 경우는 메탈 인슐레이터 트랜지션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인슐레이터이기 때문에 와일 세미메탈이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이론에서는 이 실험의 결과가 이 가운데 영역에서 보여지는데요. 이 가운데 영역에서 와일 세미메탈은 이 TSM이라고 적힌 작은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질에서는 발견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와일 세미메탈이 존재하더라도 이 안티페어럼 마그넷에서는 큐빅 시메트리가 있어서 트랜스포트로 그 존재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물질에서 오린 오라웃이 존재할 때는 와일 포인트 4쌍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와일 포인트 4쌍으로부터 1000벡터를 계산해 보면은 0이 나옵니다. 따라서 홀 컨덕티비티도 0이 되어서 와일 포인트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존재를 밝혀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와 같이 일한 실험팀에서는 스트레인된 네오디뮴2 이리듐2 O7 방막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걸리게 된 스트레인들은 큐빅 시메트리를 이런 방식으로 깨기 때문에 와일 세미메탈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존재를 아노말러스 홀 이펙트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론을 통해서 스트레인을 키우면은 인슐레이터였던 물질이 점점 더 메탈릭해지면서 파이나이트 아노말러스 홀 이펙트를 보여주는 와일 세미메탈이 실제로 구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저와 같이 일을 한 실험팀의 김우진 박사님은 최초로 Repeated Rapid High Temperature Synthesis Epitaxy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인시추에서 네오디뮴2 이리듐2 O7 방막을 기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XRD와 STEM 데이터에서도 깔끔한 방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릴렉스드 필름에 대해서 인시추 방막은 약 1%의 스트레인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른 방막에서 실험팀은 여러가지 피지컬 프로퍼티를 측정했는데
가장 먼저 보여드릴 것은 온도에 따른 레지스티비티의 변화입니다. 릴렉스드 필름에 비해서 오더 하나 정도가 낮은 레지스티비티가 나왔는데 이론 계산 결과 이는 인슐레이터에서 세미메탈로 트랜지션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인슐레이터에서 세미메탈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제점인 인슐레이팅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벗어나 세미메탈릭 리전으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 더불어 추가로 더 스트레인을 걸면은 와일 세미메탈도 구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한편 스트레인이 있는 상태에서 아노말러스 홀 이펙트를 재면 기존보다 훨씬 더 큰 아노말러스 홀 이펙트를 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스템이 더 이상 큐빅 시메트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계산에서도 보면 베리커버처의 크기 자체는 기존에 비해서 훨씬 줄었지만 그것의 적분값인 홀 컨덕티비티는 논제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를 가지고는 우리 시스템이 바일 세미메탈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데이터의 또 하나의 재밌는 점은 기존의 히스테레시스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히스테레시스는 도메인 플립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장 방향이 바뀌고 나서 컨덕티비티가 사인이 플립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자기장 방향이 바뀌기 전에 이미 사인 플립이 일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트랜스포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실험팀에서는 다양한 온도에서 아노말러스 홀 이펙트를 추가로 측정했습니다. 이 물질에서 알려진 이리듐 스핀의 닐 템퍼레처는 30켈빈이고 네오디듐 스핀의 닐 템퍼레처는 15켈빈인데 이 온도들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온도가 30켈빈이 넘었을 경우 아노말러스 홀 컨덕티비티는 거의 없습니다. 온도가 낮아져서 15켈빈과 30켈빈 사이에 있을 경우 아노말러스 홀 컨덕티비티는 있었지만 히스테리시스는 없었습니다. 더 온도가 낮아져 15켈빈 아래로 온도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아노말러스 홀 컨덕티비티와 더불어 안티히스테리시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리듐 스핀 오더링과 네오디듐 스핀 오더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노말러스 홀 컨덕티비티를 이리듐, 네오디듐 스핀 오더링과 각각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리듐 스핀 오더링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미 기존의 이리듐 스핀 오더링이 굉장히 코어시브 필드가 크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서 히스테리시스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왼쪽 그림에서 녹색 그래프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온도가 더 낮아져서 네오디듐 스핀 오더링이 생겼을 경우는 네오디듐 스핀 자체의 큰 스핀과 그 다음에 이리듐과 네오디듐 사이의 FT 익스체인지를 같이 고려했을 때 히스테리시스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거를 이렇게 파란 그래프로 그려서 피팅을 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검은 그래프가 되는데 실험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네오디듐 오더링이 일어난 뒤에 15켈빈 아래에서 스폰테니어스 홀 컨덕티비티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SHC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SHC가 보통 물질에서는 마그네티제이션에 비례하기 때문에 마그네티제이션과 직접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검은색이 마그네티제이션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주황색이 홀 컨덕티비티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H가 제로일 때, 즉 필드가 제로일 때 M이 거의 제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 컨덕티비티가 파이나이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마그네티제이션이 아닌 뭔가 다른 소스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폰테니어스 홀 컨덕티비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저는 테트라헤드론 레티스의 시메트리를 이용해 가능한 스핀 스트럭처를 그룹 시오리를 통해서 전부 분류하였습니다. 여기서 익숙한 스트럭처는 다이폴이나 A2 옥토폴입니다. 다이폴은 모든 스핀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페로마그네틱 오더링이고 A2 옥토폴은 올인오라웃 오더링입니다. 다른 여러가지 멀티폴 중에서 특히 빨간 네모로 표시한 티온 옥토폴이 특이할 만한데, 왜냐하면 티온 옥토폴의 대칭성이 다이폴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칭성만 고려했을 때 안티파이로마그네틱 오더링인 티온 옥토폴도 다이폴과 똑같이 아노말러스 홀 컨덕티비티를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저희는 이것이 이 물질의 독특한 스폰테니어스 홀 컨덕티비티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인이 걸린 스핀 스트럭처를 멀티폴 컴포넌트로 분해를 해보았습니다. 올인 오라웃인 A2 옥토폴에 더해서 우리는 스트레인이 걸린 스트럭처에서 다이폴과 티온 옥토폴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다이폴이 없더라도 티어 옥토폴 때문에 아노말러스 홀 컨덕티비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T1 옥토폴이 정말로 생길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스핀 인터랙션 모델을 도입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릴렉스드 필름에서는 필드가 0일 때 마그네티제이션도 T1 옥토폴도 모두 0이었지만 스트레인드 필름에서는 M도 살짝 파이나이트 했지만 그보다 더 큰 파이나이트 T1 옥토폴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물질의 복잡한 트랜스포트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험팀에서는 첫 번째로 인시추 풀리 스트레인드 방막을 길러내는데 성공하였고 그것의 물성을 측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론적으로 스트레인이 이 방막에서 마그네틱 멀티폴을 컨트롤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토폴로지컬 프로퍼티도 컨트롤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연구가 다른 산화물에서도 스트레인 인듀스 토폴로지컬 페이즈 트랜지션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일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